이간질을, 와, 거의 뭐 프로 이간질러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들의 관계를 악화시켜야겠다. 안녕하세요. 레미라디오 오늘은 결혼지옥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부부는 남편 부부인데요. 그냥 남편이 아니고 남 하이픈 편이야. 정확히는 남의 편인데 결혼 30년 차에 8살 차이 나는 부부예요. 남편 회사에 아내분이 직원으로 있다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셨대요. 20대 딸도 2명 있고 아내분은 아이 돌보미 일을 하고 계시고 남편분은 퇴직 후 이제 새로 잡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혼자 지내신대요. 1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리 멀지는 않은 거리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피해서 온 것도 있다고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좀 자주 싸우는 것 같아요. 주말 부부로 지내고 계시는데 말이 주말 부부지 집에 자주 안 가나 봐. 이번에도 촬영 때문에 이제 촬영은 해야 되니까 5주 만에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영상 분위기만 봐도 평소엔 진짜 통화조차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5주 만에 보는데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남편분이 말을 먼저 건네도 대꾸도 잘 안 하고 집안 분위기가 엄청 냉랭해. 딸들도 아빠가 왔는지 어쨌는지 인사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왔으니까 식사는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 밥만 덩그러니 차려주고 또 둘째 딸이랑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확실히 화목한 가족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슬슬 이 부부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집안 분위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남편의 돈 문제. 남편분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내분이 모른대요. 월급 명세서 같은 것도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고 금액 자체를 말을 안 해주나 봐. 그냥 뭐 생활비 얼마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나머지는 그냥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뭐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텐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막 보증을 서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빌려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대출 받고 카드론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야. 말 그대로 이제 빚을 내서. 아니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 실제로 보증 서준 것 때문에 집에 막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그런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만약에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너무 화날 것 같아. 내가 쓴 돈도 아니고 뭐 남편이 쓴 돈도 당연히 아니고 생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 빌려서 안 갚은 건데 그걸 보증을 서가지고 집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 못 참지. 안 될 일이에요, 진짜로. 완전 빡칠 것 같아. 대출이랑 카드론을 받아서 누굴 빌려줬나 했더니 시누이를 빌려준 거야. 근데 미리 상의한 게 아니고 시누이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아내분이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열 받지, 당연히.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단위던데. 그거 대출에 카드론이면 이자가 얼마예요. 심지어 그 돈이 그 시누이 자녀들 미국 유학비였나 봐. 아니 말이 돼? 말이 되는 거야? 남의 유학비를 대출해가지고 이자 내가면서 보태줄 일이에요? 시누이도 그래. 능력이 안 되면 보내줄 말아야지. 응? 나중에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나서 아내분이 화가 나니까 전화해서 따졌나 봐요. 응? 남편한테 얼마 빌린 거냐고.
그 물어보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네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이 지랄을 했다는 거야. 대출 받아서 빌려준 거 알고 있냐? 원금이랑 이자 밀리지 말고 제때제때 내라.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렸대. 아니 진짜 너무 열받아. 이 부분에서 화 안 날 사람 있어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신경 쓸 일 없게 이자랑 원금 제때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어려워요? 어찌됐건 도움을 받은 건 맞잖아. 이거는 좀 경우가 없는 거죠.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아내분이 모아놨던 돈으로 갚고 시누이는 빌린 사실조차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주기는 줬다는 것 같은데 결국엔 남편이 수습도 못하는 거야. 아내분이 한 거잖아요. 저지르기만 저질러 놓고 똥 치우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이게 뭐냐고. 남편분의 두 번째 문제는 체면을 엄청 차려요. 본인의 위신, 체면 이런 게 엄청 중요한 사람이야. 본인 체면 때문에 동생들이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도 없다는 소리를 못하고 대출이라도 해서 빌려줬어야 되는 거야.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본인 자존감을 채우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한참 잘못된 사람이죠. 이상해. 그리고 대출 받는 거를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대출은 누가 뭐 공짜로 주는 거야? 어디 가서 공짜로 받아오면 그건 능력이죠. 근데 아니잖아. 꼬박꼬박 이자랑 원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 남편의 체면 차이기 때문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딸들도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이었냐면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는데 작은 아빠가 큰딸한테 이제 말을 걸었고 큰딸이 대답을 좀 시큰둥하게 했나 봐요. 근데 큰딸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싸가지가 없긴 했어. 본인도 본인 말투가 사근사근하지 않대. 그러니까 알고 있나 봐. 근데 작은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쟤 다른 남자 앞에선 안 그럴걸? 이랬다는 거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야? 저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맞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근데 또 큰딸이 지지 않고 바로 뭐지?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랬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쳤대. 그러니까 딸도 잘한 건 없어. 이게 무슨 개싸움이에요. 응? 그러고 나서 작은 아빠가 뜬금없이 형수 이혼해요. 그냥 이혼해. 이혼해버려. 이랬대. 이게 무슨 의미야. 응? 지가 말 이상하게 해서 분위기 곱창 내놓고 갑자기 엄한 사람들한테 이혼을 해라 말아야. 그래놓고 작은 아빠가 이제 나중에 혼자 쿨한 척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악수를 이렇게 청했나 봐요. 근데 이제 큰딸이 기분이 상해했으니까 하고 싶겠냐고. 악수를 안 하고 뭐야? 이랬다는 거지. 근데 그랬다고 갑자기 아빠가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서 딸 뺨을 때렸대요. 다 큰 딸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게 뭐예요. 딸을 그렇게 때리니까 아내분도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남편한테 달려들고 남편은 아내 막 발로 차고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도 저 말은 이상하지만 다 커서 20대인 조카한테 다른 남자 앞에서는 안 그럴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입으로 똥을 싸도 유분수지. 작은 아빠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 큰 아가씨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중재를 하지는 못할 망정.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말은 무슨 뜻으로 했을까 아직도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첫째 딸은 이 일 이후로 아빠에 대한 마음이 아예 닫혀버렸고 안 보고 살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지금도 거의 뭐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아빠한테 관심이 없대요. 이것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본인 체면 차리겠다고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게 체면이 차려지는 게 맞아요? 진짜 한참 잘못된 것 같은 게 이런 상황이면 본인 동생이 기분 나쁠 만한 이상한 말을 한 건 맞으니까 다 큰 딸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무슨 뜻이냐 중재를 하고 딸이 싸가지 없이 행동한 게 기분이 나빴으면 딸한테도 너도 예의 없이 행동한 게 맞으니까 사과드려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체면 차리는 거 아니야? 남편분 말로는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는 소리 들을까봐 자기가 먼저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데 그런 행동들이 자식 교육 잘못 시키는 행동들 아닌가? 더 대박은 저 싸움이 있고 나서 신우이가 또 이절을 한 거죠. 몸싸움이 있었으니까 남편분 목에 핥힌 자국이 남았나 봐.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고 옳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감히 네가 우리 오빠를? 막 이러면서 지랄병이 난 거지. 가만 보면 이 부부 싸움의 원흉은 시가 식구들이야. 가만히나 좀 있지. 같이 치고받고 했는데 감히 우리 오빠가 왜 나와. 아내분이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못 받은 일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전화로 욕을 먹은 것도 그렇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신우이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 했더니 왜 나한테 그러냐. 걔네한테 가서 얘기하래.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본인만 쏙 빠져? 전형적인 회피형이에요. 아내랑 대화 끝에 이제 여동생한테 사과를 받아오겠다고 본가를 가서 어머니랑 여동생을 만나요. 근데 여기가 또 대박이야. 어이가 없어서 입 벌린 상태로 봤어요. 이간질을 와 거의 뭐 프로 이간질러예요. 물론 처음부터 뭐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들의 관계를 악화시켜야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다 전해요. 뭐 네 욕을 제일 많이 한다는 둥, 뭐 아직도 보증 서준 것 때문에 싸운다는 둥, 필터가 아예 없고 안 해도 될 말을 싹 다 해. 그러면서 앞뒤 얘기 없이 그냥 갑자기 아내가 너한테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렇게 말하면 누가 사과를 해? 응? 실컷 네 욕을 제일 많이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 해놓고 맞잖아요. 마더 테레사도 사과 안 할 것 같아. 이미 아내분은 시댁 영상 나오는 순간 이어폰도 빼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는 거지. 남편분이 본가에서 한참 며느리 욕하는 와중에 이제 아내분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안부 물을 겸 시어머니를 이제 바꿔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 본인한테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으면서 이거 촬영한다고 그러는 거냐.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통화 안 하시겠다고 거부를 했는데 이것도 뭐 그러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도 있으실 거고 뭐 싫다고 내가 왜 통화하냐고 통화 안 하고 싶다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아내가 바꿔달라고 했을 때
통화를 안 하신다고 했으면 지금 얘기 중이라 나중에 네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며느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를 다 듣게 해. 그냥 계속 그 실시간으로. 아예 중재 같은 건 할 생각이 없나 봐요. 나름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한 건데 이건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서럽지. 무시당한다는 생각도 들 거고. 그 일로 전화로 한참을 다퉈요. 그렇게 다투고 나서 또 통화 내용을 여동생이랑 어머니한테 다 전달해. 다 전달하고 같이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나이를 어디로 드신 거야. 안 그래도 좋은 사이도 아닌데 또 싸움 붙이는 거예요? 더 어이없는 건 정작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남편분이 자기 식구들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시댁에 잘한 게 없대. 정작 가족들하고는 시댁이랑 엮여서 매번 싸우는데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둘 중 어느 곳 한 곳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응? 희한해. 본가 갔다가 집에 와서 아내분이 이제 어머니랑 시누이랑 무슨 얘기 했냐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가에서 욕한 내용을 또 그대로 다 전하고 있어. 응? 아니 작정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해도 이 정도는 안 하겠어. 진짜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충분히 기분 나쁠 법한 내용의 이야기를 필터 없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 아니 이런 식이면 어떻게 안 싸워. 남편분이 평소에 고마운 일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뭐 본인 잘못에는 당연히 관대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가부장적인 옛날 아빠들 있죠.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근데 막말로 옛날에 가부장적인 아빠들은 능력이라도 있었어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능력이라도 있었지. 근데 이 남편분은 뭐 빚져서 돈이나 빌려줄 줄 알지. 뭐냐고. 본인 체면만 중요하고 회피나 하고. 이 부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고부 갈등 상황에서 남편분이 본인이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3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볼 생각을 안 해.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의 잘못으로 시작된 갈등이에요. 아내랑 상의 없이 대출받아서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잖아. 근데 동생이나 어머니한테는 와이프도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면 시누이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어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따지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거고. 중간에 거짓말한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인만 쏙 빠져. 본인만 쏙 빠져서 제3자인 양 서로의 말만 계속 전달하니까 당연히 오해가 풀릴 수가 없죠. 본인 잘못에 대한 언급이나 시인이 없으니까 해결될 리가 만무하지. 문제의 중심은 남편이에요. 이걸 본인이 좀 깨달으셔야 할 것 같아요.